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벼 재배에서 벼 과학에서 지금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요즘에 핫 이슈가 국제적으로 보면은 일드입니다. 수량이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조금 이제 쌀 생산이 조금 이제 남아도는 경우에는 뭐다? 퀄리티다. 가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량을 우리가 지금 병해충도 살펴봤는데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벼를 재배하면 가장 나중에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죠. 수확하고 남은 게 이런 마대가 너무 적나? 좀 넓게. 이런 마대 속에 얼마나 채우는가? 몇 마대를 만드는가? 이것은 뭐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나달 정조다. 그죠? 정조 형태다. 그죠? 이 정조 형태인데 껍질이 있는 형태로 수확을 일단 하는데 실제 나중에 도정해서 우리가 먹는 것은 쌀은 정조가 아니죠. 현미나 백미 상태로 식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수량이라고 하면 이 정조 상태입니다. 요게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생산되겠느냐를 우리가 한번 샘플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벼를 재배한다 그러면 75만 헥타르다 하면 75만 헥타르의 벼가 어느 정도 생산될 것인가 이걸 통계를 다 뽑으라 하면은 어렵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새틀라이트 인공위성을 통해서는 쫙 스캐닝을 합니다. 한반도 쫙 있으면 여기에다가 벼가 백야지 쫙 해서 샘플링을 녹색 정도를 쫙 가지고 8월달 되면 딱 한국에 얼마 되겠다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뭘 갖고 하느냐 하면 이거죠. 자, 립 그리니스 잎의 녹색도 정도하고 녹색이 진해졌을 때하고 그 다음에 일드하고 를 계산을 해보니까 녹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점이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요것을 이제 상관계수, 상관관계 R은 얼마 0.999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0.8 얼마 되더라 해서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엽색도가 이까지 예를 들어서 엽색도가 0에서 100까지 있다라고 가정하면 지금 나온 스페드 50이라는 잎 엽색을 측정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기계죠. 이 기계를 미놀타사에서 만든 거예요. 이걸 갖고 해보면 보통 40 정도 나오죠. 40이면은 잎이 거의 이제 우리가 벼 재배에 적당한 녹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50 정도 되면 아주 너무 녹색이어서 이것은 연약하다 비료를 많이 줘서 잘못하면 병해충 발생이 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엽색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이제 50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50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수량이 드랍되더라 떨어지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출수기점에 보는 거죠. 출수기점에 한번 스캐닝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컴퍼니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입니다. 그러면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또는 남한에서 실제 얼마만큼 벼가 생산되겠느냐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돈이 되는 것이죠. 그죠? 늦게 하면 뭐 예를 들어 10월에 수확 다 하고 나서 얼마 좀 생산되겠다 하는 것은 별로 경제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컴퍼니 입장에서 보면은 미리 8월 달 또는 7월 달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원래 식량이 남아돌겠다, 부족하겠다 해서 다른 데 매집을 해 놓는 거예요. 매입을. 계약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사다. 이 말이에요. 회사는 철저히 이윤 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손해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수 형성기 또는 출수기. 그 유수 형성기나 유수 분화기 이때가 출수 전 30일 전이니까 훨씬 낫겠죠. 그럼 7월 한 15일 정도에 우리나라 쌀 수량, 벼 수량 예측이 나와버린다. 이게 사이언스예요. 다른 게 사이언스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엽색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정밀하게 하면 요즘은 이런 스페드 502도 하지만 립 칼라 차트라고 있어요. 자, 1, 2, 3, 4, 5, 6, 7, 8까지 나옵니다. 8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녹색 정도라. 이것은 거의 옐로우라. 이것은 완전 다크 그린이에요. 딱 그린. 그러면 이쪽을 갈수록 8로 갈수록 녹색의 정도가 아주 진한 거예요. 그러면은 녹색 정도가 아주 진하다는 말은 병해충 발생이 그만큼 더 쉽다,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건 이렇게 내가 구멍을 뚫어놨는데 이 구멍 사이로 볼 수도 있고 여기로 위로 쫙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별건 아닌데 아주 그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6이면 잎의 질소가 얼마다 2.8에서 3.0%다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벼의 잎의 전체 홀 플랜트 전체의 질소가 얼마다를 알 수 있는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는 뭐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농가에서 사용할 때는 너무 이거 20단계로 30단계로 해보는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8단계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농가에 쭉 돌면서 추천하는 거는 6에서 요 7 사이입니다. 7초, 6, 말. 요 정도면은 벼의 병충해 발생이 훨씬 줄어든다. 그럼 수량에 큰 문제가 없다. 요거는 엽색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고, 우리는 그러면 과학적으로 해보자. 아주 더 정밀하게 해보자 하면, 벼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정조라 했잖아요. 이 알맹이. 이것이 이만한 면적에 얼만큼 생산되는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만한 면적에 실제 생산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될 것인가 미리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애프터, 그러니까 포스트 하베스팅 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해. 왜? 홈마에 가서 수확 쫙 해가지고 전부 여기 40kg 마대 같으면 40kg 푸대에 몇 개 당기는가 보면 여기 10개 같으면 400kg고 20개 같으면 800kg고 답이 바로 나오잖아. 그죠? 그죠? 네.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사이언스를 해. 그거는 총수량이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수분이 몇 프로인지 하면은 수분 15% 기준 또는 14% 기준 했을 때 수량이 얼마다 답이 바로 나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얘가 수량이 왜 많았느냐, 왜 적었느냐를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수량이, 자, 이 필지가 요걸 한 구역을 한 필지라 그래요. 요걸 필지, 1필지, 2필지, 3번 필지가 있어요. 요것은 똑같은 면적에 500kg이 나왔고, 요것은 700kg이 나왔어요. 요것은 900kg이 나왔어. 그러면 이 원인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야 돼. 원인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자, 봅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걸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X자형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5군데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거 제거형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션을 또 3등분해서 이렇게
격자로 꺼서 여기에 마주치는 지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은 과학자의 눈입니다. 과학자가 눈을 딱 부릅뜨고 전체적으로 요게 거의 고르다 싶으면 뭐 지그재그나 어떤 형태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 하면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평균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죠? 이렇게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샘플링합니다. 그러면 샘플링은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하느냐 하면 2x2로 하죠. 그러니까 2m 곱하기 2m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큰 필지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군데를 이제 뜨는 거죠. 샘플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를 가지고 2m, 2m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식재하는 방식은 이 양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해놓은 방식을 보면 이렇게 하죠. 요게 이제 줄이 쫙 쪼여져 있죠. 그죠? 그걸 요 줄 간의 거리를 뭐 한다? 조관이라 한다. 그죠? 로우 디스턴스로 한다. 그 다음에 요 플랜트와 플랜트, 포기와 포기, 요것을 주관이라 한다. 그죠? 힐 디스턴스.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2x2 2m, 2m라고 하면은, 자, 측정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 맨 바깥쪽에 석줄은 하면 안 됩니다. 최소. 여기 가운데를 딱 대는 거죠. 가운데. 그래서 여기서 2m를 딱 댑니다. 여기까지 2m. 그 다음 여기도 이제 포기와 포기 가운데를 딱 대는 거죠. 가운데에서 2m.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안에 배를 다 베는 거예요. 다 베어. 싹 베는 거죠. 베면은 이 아래쪽 배가 요렇게 자라 있으면 요 지 표면에서 싹 다 배. 베면은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생긴 게 나오겠죠. 잎이 요렇게 달려 있을 것이고, 요렇게 있겠죠? 더 많겠지만 줄여서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이제 무게를 답니다. 요 무게가 몇 킬로냐 하면은 보통 한 5kg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5kg 정도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건조를 시킨 게 아닙니다. 요때는 수확은 보통 언제 우리가 하냐면, 요 이삭 있죠, 이삭. 나달 알맹이가 달려 있잖아요. 요게 보통 24 내지 25%의 워터 컨텐트, 수분 함량 1대 한다 이 얘기입니다. 요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샘플링을 한다 이 말이죠. 24에서 25%일 때 샘플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요걸 가져와서 이제 전체 무게를 달았죠. 그죠? 그러면 무게를 달아보니까 여기 5.2kg, 5.0kg, 5.2kg, 4.8kg, 4.8kg 하면 평균이 얼마예요? 5.0kg죠, 그죠? 그죠? 편차는 얼마예요? 범위는 4.8에서 5.2가 범위죠, 그죠? 4.8이 최저고 최대가 5.2죠,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평균은 5.0이다. 5.0kg per, 요게 면적이 얼마예요? 4제곱미터죠, 그죠? 요걸 이제 1제곱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1.25kg이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1m에 얼마? 1.25kg이다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수분이 지금 얼마예요? 25%죠. 25%대 수확했으니까 수분이. 그러니까 요걸 이제 내가 표시를 할 때는 15% 수분 조건에 표시를 지금 판매를 그렇게 하니까 15%를 하니까 10% 빼줘야 되겠죠, 수분을.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얼마예요? 10% 빼면 1.25, 0.125 빼면 얼마예요? 1.0입니까? 10%면 1. 여기서
0.12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5고 여기 하나 줬으니까 7에서 5죠. 그죠? 7에서 5죠. 그죠? 그 다음 여기 하나 갔으니까 1.0이죠. 1이니까 0이죠. 1.055kg. 약 뭡니까? 1kg의 정조가 생산이 됐다는 거죠. 껍질이 있는. 자, 그러면 이걸 쌀로, 현미로 우선히 해볼까요? 현미로 하면 보통 몇 프로다? 80, 한 4%, 2%에서 4%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게 1kg 정도라면 0점이 아니고, 키로로 하면 0.84kg, 그램으로 하면 840g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쌀로 한다 하면 우리가 10분도로 만든다. 9분도, 10분도 하지만 몇 프로예요? 10분도라는 건 10%가 깎여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럼 84g이 빠져나간다. 그럼 얼마예요? 6이고, 4고, 3에서 5죠. 그죠? 5. 7이죠. 756kg. 요 g이 되죠. 요 단위는 g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본 면적이 얼마예요? 1제곱미터죠. 그죠? 한 것이 1제곱미터인데 756g이다. 그럼 10R 300평당으로 우리나라는 표시를 하니까 단위가 10R는 1000제곱미터죠. 그러니까 1000을 곱하면 되죠. 그럼 요 g에서 단위만 kg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756kg per 10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됐죠? 요게 이제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또 어렵다 하거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계산식을 해봤고. 자, 그러면 이 수량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과연 뭐냐 하는 거지. 여기에 요 마대에 5마대가 되고 10마대가 되고 하는 결정이 뭐에서 이루어지는가.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이만한 면적이 있으면 일단 한 포기가 있다 하면, 그죠? 그러니까 10포기가 있느냐 20포기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내가 지금 심을 때 30바이 15cm로 심었다 하면은 0.30 곱하기 0.15 하니까 요게 0.045 제곱미터로 치니까 이더라. 그럼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면 22.2가 나오더라. 그죠? 머리 아프니까 요 포기가 몇 포기냐? 반올림해서 그냥 20포기다. 힐이다. 이거죠. 20포기다. 1제곱미터에 20포기가 있더라. 그러면 한 포기당 요 이삭이 몇 개 달리는가를 보는 거죠. 한 포기당. 그죠? 그럼 평균 몇 개더라? 카운트 해보니까 평균 15개더라. 하면 요게 실제 1제곱미터에 요 이삭이 몇 개예요? 300개죠. 20 곱하기 15니까 300이잖아. 그죠? 300 페니칼 이삭. 뭐당? 1제곱미터당. 됐죠? 그러면 요 한 이삭당 알맹이 수는 몇 개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80개에서 100개 사이인데 좀 많게 하자. 100개 하자. 그러면 얼마예요? 알맹이가 총 300개 곱하기 100개니까 몇 개? 3만 개죠? 뭐당? 제곱미터당 알맹이가 몇 개 있느냐? 300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침 한 그릇을 얼마나 먹느냐? 나중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 가로 1m, 세로 1m 이 안에 알맹이 수로 하니까 3만 개더라고요. 3만 개. 수학할 때 보니까 3만 개인데 실제 이 알맹이를 이제 요걸 이삭을 크게 그리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이삭이 달려 있죠. 요게 80개에서 100립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달려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서 전부 다 알맹이가 꽉꽉 찼다. 정상 립이다 하면 좋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더라. 그죠? 그게 이제 등숙이 되었느냐 안 되느냐. 아까 백수 봤죠?
알맹이가 하얗게 된 거. 그런 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등숙이 안 되는 거라. 그죠? 이걸 이제 전체 개수에 대해서 전체가 100개라면 100개 중에 90개가 알맹이가 찼다 하면 퍼센트로 하면 100을 곱하죠. 그죠? 그러면 퍼센트가 나오잖아. 그럼 90%죠? 이거 없어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90%라고 하면 여기에서 몇 개가 익었느냐 하면 90%니까 0.9 곱하면 3이죠. 39, 27, 27,000개가 알맹이가 충실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27,000개가 충실한 종자가 되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자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이렇더라는 거죠. 충실하게 비중 가림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항아리에다가 이 통에다가 1.06의 비중을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어서 여기 뜨는 애 말고 여기 깔아앉은 애만 무게를 측정하는, 얘만 등숙이 된 거예요. 얘만 알맹이가 찼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에 뜨는 애들은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얘들은 밥을 해 먹을 수 없는 쌀이 탄생한 거예요. 쌀이 아니죠? 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깔아앉은 것만 갖고 분리를 해보니까 실제 얘들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무게가 뭐 이렇게 깔아앉기는 했는데 무게가 너무 가벼우면 수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게는 중립종, 종자 크기가 한 중간 정도 되죠. 콩은 크죠. 콩은 그래서 이제 100개를 무게를 달아서 백립종 이렇게 말하고, 얘들은 벼, 보리, 밀, 호밀 이런 애들은 조금 중간종이기 때문에 1000개의 무게를 달아서 천립종 이렇게 말합니다. 천립종. 그러면 평균 25g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평균 20, 너무 크나? 그러면 20g 합시다. 계산하기 좋게끔. 자, 20g이다 하면은 그죠? 이 무게가 얼마 나가느냐? 요거 27,000개니까 20g 하니까 1000알의 무게가 20g이죠. 맞죠?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하려면은 자, 27,000이다. 그죠? 곱하기 20을 해야 되는데, 그죠? 20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00알의 무게가 20g이죠. 그러면 1000알이니까 천립종으로 하면 요 세 개를 빼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얼마예요? 27이 14, 540g per 제곱미터.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수량은. 그러면 지금 제곱미터 단위니까 요걸 10알의 단위로 하겠다. 그러면 얼마?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준다. 그럼 540 똑같고 킬로그램, K만 넣으면 되죠. 그런데 국제 단위는 시바르가 아니고 헥타르를 쓴다. 그러면 이게 시바르보다 헥타르는 몇 배 큽니까? 10배 크죠? 헥타르는 100아르잖아. 가로 100m, 세로 100m. 100아르가 헥타르잖아. 그죠? 그럼 여기 10을 곱해야 되겠죠? 10을 곱하면 5,400kg이죠. 그러니까 유효 자리를 세 자리를 하라 했죠. 네 자리는 쓰지 마라 했죠. 그럼 이 5,400kg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뭐다? 5.40톤, 그죠? 톤 per 헥터 이렇게 표시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냥 5.4톤이 아니고 5.40톤이라고 사이언스에서는 우리가 사이언스를 하기 때문에 세 유효 자리를 세 자리로 반드시 표시를 해줘라 이겁니다. 여기까지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학생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질문합니다. 자, 질문 없으면 질문 갑니다. 자, 여기서 바꿔냅니다. 이 방법은 다 알겠죠? 샘플링 하는 거는. 자, 1제곱미터에 10, 그러니까 조관을 30cm 곱하기 주관을 15cm로 심었다. 이항을 했다. 반올림 하면 됩니다. 22.2 안 해도 되고 20으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항을 했어요. 뭐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포기당 이삭수, 포기, 힐이죠?
한 포기당 이삭수가 20개다. 아주 쉽죠? 너무 쉽게 내가 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자, 그리고 이삭당, 요 이삭당 나달수, 알맹이수, 스파이크렛이라고 그러죠? 스파이크렛 수가 이삭당 퍼 페니컬 몇 개냐? 아주 쉽게 100개. 100립이라고 해야 되겠죠? 100립이다. 1대 등숙률이 라이프 더 그레인 레이시오가 90% 하자.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천알의 무게 천립중 1000 grain weight. 요게 30g 하자. 좀 높이자. 그랬을 때 수량은 자, 지금부터 합니다. 자, 이제 time is up. 내가 정확히 2분 줬습니다. 2분 줬는데, 자, 설명할 수 있는 학생. 아니, 답을 다 알려줬는데? 답을 알려줬잖아. 자, 갑니다. 자, 제식 밀도죠, 그죠? 처음에. 이 조관이 몇 메다? 30cm죠? 0.3m로 계산하면 곱하기 주관은 힐 디스턴스는 얼마? 0.15죠? 앞에 했던 거하고 똑같아. 0.045 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요걸 1제곱미터에 하니까 얼마? 1로 나누면 돼. 요걸 1로 하면 얼마? 22.2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22.2니까 반올림해서 얼마? 20을 하라 했잖아. 그죠? 요 안에 몇 폭이 있다? 20폭이 심겨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포기당, 요거 한 포기당 이삭은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삭이 몇 개? 20개. 그러니까 이삭이 20개다. 20개 이삭이다.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한 이삭당 알맹이 수는 요거 몇 개? 100립 하자 했잖아. 100립.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등숙률은 얼마? 100개 중에 몇 개가 알맹이가 찼다? 90개. 90%죠. 그죠? 퍼센트로 하면 90%. 자, 그 다음에 무게는? 천알의 무게가 얼마? 30g이다. 자, 그러면 그냥 곱하면 답이 나와. 자, 한번 곱해볼까요? 20 곱하기 요거죠. 그죠? 20 곱하기 100 곱하기 90 곱하기 30.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런데 봅니다. 동그라미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요것은 상구 27. 27, 그죠? 2는 4죠? 그죠? 4 곱하면 4, 7, 28, 18, 24, 80, 108이죠? 이거예요. 지금 이 단위가 뭐예요, 지금? 단위가? 그람이라? 그람으로 하려고 하면 지금 뭔가 떼야 되죠? 왜? 천알의 무게를 했잖아. 천알의 무게. 그죠? 그럼 요거 뺐죠? 그건 요까지다. 그러면 108,000 g이에요. 맞죠?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퍼센트로 했죠? 퍼센트. 그러면은 90%를 했잖아. 그죠? 그럼 퍼센트는 동그라미 또 2개 떼야 되겠지? 맞나요? 그럼 떼면 얼마? 1080g이 나오는 거예요. 정조를 하면. 이게 답이야. 1080g.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유튜브를 다시 들어봐야 돼. 2번, 3번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됐나요? 그냥 곱하고 자릿수만 맞추면 돼요. 자, 됐죠? 그러면, 자, 요것을
현미로 만들어 보자. 현미. 자, 현미로 만들면 뭘 곱한다? 정조에서 껍질이 있는 완계가 있는 데서 껍질을 벗겨낸 것을 현미라 그러죠. 그러면 정조에서 현미가 되면은 몇 프로 정도 나온다? 수분이 같다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수분이 15%일 때. 84% 했잖아. 그럼 0.84 곱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대충 얼마 나온다? 880g 정도 나오겠네. 그죠? 아니, 암산으로 해보면 되지. 근데 880g은 현미인데, 아니, 나는 먹는 건 현미 아니고 백미로 먹겠다 하는 거지. 그럼 백미는 보통 10분도를 먹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미에서 10%를 깎아낸 것을 10분도라 그래요. 그러면 10%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얼마? 88g 빼면 되겠지. 2하고 0하고 지금 702g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약 700g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얼마당? 1제곱미터당 가로 1m, 세로 1m에 한 700g이 생산됐죠. 많이 된 거죠? 많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평균은 500g이에요. 그죠? 그럼 700g 정도 나왔다 하면 생산량이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느냐? 이게 완전미율.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할 때 수량이 중요하다 했죠. 수량은 지금 다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품질이죠. 퀄리티는 퀄리티. 퀄리티는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퀄리티가 있고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화학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럼 외부적인 건 뭐냐? 이 쌀알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완전한 형태를 가진 게 얼마냐 이 얘기예요. 완전한 형태. 뭐 약간 안에 하얗게 찰배처럼 변색이 된 것도 있고 약간 청색이 된 것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청미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것은 또 피해립.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죠. 그 중에서 흡접하는 애 있었죠. 저백을 빨아먹는 애. 뭡니까? 노린재. 그것은 이제 생육기간 중이고, 요게 알맹이가 어느 정도 찰려고 할 때, 숙기 때, 그러니까 호숙기 때나 유숙기 때 쭉 저백을 빨아먹는 애가 있어. 이 노린재류라.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피해 안 받고 완전한 형태의 것을 완전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완전미율이 높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수량은 1제곱미터당 700g을 생산했는데 이게 피해립이 많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쌀이 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도정했을 때 완전한 형태를 띄워야 된다. 그게 이제 완전미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완전미율이라는 결국은 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자 여기서 구한 게 어디가 여기죠? 요거는 뭐예요? 정조죠, 그죠? 껍질이 있는 상태의 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현미로 만들죠. 현미로 만드는 것을 재현이라 그래요. 그래서 현미가 나오는 퍼센테이지율을 말하는 거예요. 재현율이 몇 프로냐? 82도 되고 84도 되는데 84로 잡자 이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현미는 뭐예요? 요렇게 쌀알이 보면 요렇게 있는데 요게 바깥 껍질, 안 껍질. 완겹입니다. 겹.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현미잖아요. 그죠? 그럼 요 껍질을 벗겨내는 거, 분리하는 것을 뭐라 한다? 현미를 만든다 해서 재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100이라고 보면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게 6% 정도 떨어져 나간다 이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을 재현되는데 몇 프로 정도 되느냐? 84% 정도 남는다 이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데 이 현미에서 현미 바깥쪽은 단백질층이라 했죠. 여기는 C누는 뭡니까? C누입니다. 말 그대로 양분의 66%가 여기 다 있다는 거죠. 그 쌀알이 양분의 그 66%는 여기 노란색 C눈이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그냥 현미로 먹으니까 약간 까칠까칠하고 맛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백미로, 완전 백미로 해서 맛있게 먹자. 혀에 까칠까칠한 게 없도록 하자 해서 백미로 만든다. 이것을 정백미로 한다 해서 정백미인데, 이것을 율이니까, 퍼센트니까 정백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몇 프로 정도? 한 10% 정도 깎여 나가니까 실제는 74%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근데 실제 이제 해보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한 72% 정도에서 73% 정도가 백미가 거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완전한 형태의 쌀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 도정해보면 조금 늦게 수확했다든지 병을 입었다든지 그래서 피해립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이게 6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쌀, 완전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 수량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무엇이 좌우하는가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본 게 어떻게 심느냐. 아까 이항기 봤죠? 이항기에서 뭐를 이항을 했잖아요. 그죠? 옮겨 심었을 때 조간, 줄 간격하고 포기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0cm, 15cm 이렇게 줄 간격 30cm, 포기 간격 15cm로 심으니까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병해충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냥 30cm 조간에 포기 간격을 25cm로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늘리니까 어때요? 병해충 발생이 적다 이거지. 대신에 한 포기당 이삭수는 더 많아지겠죠. 보통 요게 이제 18개 정도인데 내가 20개 정도 했나? 아까? 하니까 좀 많죠. 그래서 이걸 25개나 30개 정도로 많이 하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해보니까 병해충 발생이 적더라 해서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더문모 심기라는 게 뜨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에 보통 22포기 정도 심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더문모 심기 하니까 12개에서 15, 14개 정도 4포기 정도 심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수량 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수량이 어떻게 해서 달라지고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결국은 수량은 비료 많이 주면 증가하겠죠. 하지만 비료 많이 주면 연약하게 자란다. 연약하게 자라면 어때요?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니까 농약을 많이 쳐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현대적인 패러다임에는 전혀 맞지 않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우리가 저탄소 농업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강건하게 건강하게 키우는 재배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